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예? 이자간은 둘간이고 삼자간은 세명간. 삼자간하고 계약명의신탁은 누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는지 보고 그자가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매매하면 매수자라면 계약명의신탁이고, 등기된 자가 아닌 신탁자가 매매하면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고 그래요. 자, 10번이요. 2010년 1월 갑은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그럼 갑과 을이 신탁자와 수탁자인데 누구 명의로 등기했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체크 을을 내세워까지요.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체크 모르는 병까지요.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의 체크요. 그럼 을이 매수했는데 을이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보면 되지. 체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까지요. 그럼 을이 수탁자고 첫째 줄에 을 위에 수, 갑 위에 신. 그 수탁자가 매수했으니까 여백에 이래 적으면 되잖아.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 병이 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 물권 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면 돼요. 나아가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과 통정하여 형식상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토지를 신탁자 갑이 점유 사용한다. 예,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점유도 수탁자에게 넘기면 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으니까 혹시 팔아버릴까 봐 임대차를 가장하여 신탁자인 갑이 깔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계약명의신탁하면 갑처럼 우리는 깔고 앉아야 돼. 그래야 못 팔아먹는다고. 물론 팔아버리도 수탁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해요. 판례이함 1번, 2번 반복, 3번, 5번을 연결하시고 3번이요.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체크 매수자금 상당액까지요. 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리, 매도인이 선이라면 계약명의신탁은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남의 돈, 신탁자 갑의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수탁자인 을은 부당이득한 것이거든. 그때 수탁자인 을은 신탁자인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기 때문에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0번에 3번으로부터 11의 5로 연결하고 11의 5는 시험에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포인트는 자유의사에 따라가 포인트예요. 수탁자인 을이 체크 자유로까지요.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자 갑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는 일종의 대물변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신탁자인 갑이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데 수탁자 을이 자의로의 채권, 자유의사로 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매수자금 대신에 부동산 자체를 이전, 일종의 대물변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해요. 예.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에 가로하고 X예요. 11의 5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혹시 물어보면 헷갈릴까봐 보여드린 것이고 나머지 11은 반복이에요. 다시 위로 5번이요. 자,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로부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한 체커 유치권이요. 지금 임대차를 가장하여 신탁자인 갑이 깔고 앉아 있죠. 그러나 매수자금이 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매수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신탁자 갑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따에 가로하고 X예요. 4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은 통모했다고 돼 있죠. 예,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12는 반복이에요. 다음 13번을 확인합니다. 2014년 계속 연습해보면 무엇이 삼자간이고 무엇이 계약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갑은 친구 을과 체커 계약이라고 체크하세요. 시시하게 계약을 적시해버렸네요.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신탁자고 둘 중에 하나가 수탁자인데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실을 체커 알고 있는 매도인 병까지요. 악입니다. 악이. 은 명의수탁자 을과 시시하네. 을이 수탁자, 갑이 신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지 않아도 을 명의로 등기됐다 수탁자. 그리고 을과 매매하였다. 그러므로 계약 명의 신탁. 옳은 것 다툼 판례.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의 문제인데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도 무효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도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있어. 그리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매도인 갑과 수탁자 을 사이의 매매계약도 무효가 돼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찌됐든 계약명의 신탁의 매도인 악의는 약정, 등기, 매매계약 모두 무효다.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있다. 1번 X토지의 소유권자는 매도인 병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신탁자인 갑은 매도인 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는 병이에요. 3번 체커 수탁자 을이까지요.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을 때 체커 매도인 병원까지요.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 동시행 관계를 말해요.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니까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쌍방간의 반환 의무는 동생관계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 5를 묶으시고 4번이요. 수탁자 을이 X토지를 제3자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있다면 정은 선악불문입니다. 정은 체크요.
명의신탁 사실을 체크 알고 있는 경우 악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없다의 가로 X예요. 5번 수탁자 을이 X 토지를 체크 선의의 정액에까지요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을의 행위는 매도인평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아니다의 가로하고 X예요. 선악불문하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평에게 있었는데 제3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수탁자 을의 행위는 매도인평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니까 침해하는 행위 맞잖아요. 예, 그 말이에요. 자, 14번이요. 자, 경매가 등장하면 구조는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요. 경매는 구조 자체가 계약 명의신탁하고 똑같다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계약 명의신탁하고 차이점은 매도인은 선악불문하고 낙찰자 소유권 취득해요. 왜? 경매가 되면 매도인은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만약 우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 경매 신청해버리면 우리는 매도인이지만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우리 의사에 따라 낙찰자를 정한다 안 정한다? 안 정해. 그리고 경매 절차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다시 경매의 명의신탁을 물어보면 구조가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했던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 소유권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수탁자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경매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안 따져요. 경락인,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구조는 계약 명의신탁하고 똑같아요. 14. 2018년에 한 X토지 동그라미 경매요. 경매 절차에서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을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하였고 그럼 갑, 을 둘 중에 하나가 신탁자, 수탁자.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체크 을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등기된 자가 수탁자니까 첫째 줄에 을 위에는 수, 갑 위에는 신. 매수인이 직접 매각 절차에 참가해서 등기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잖아요. 됐죠? 예. 계약 명의신탁, 경매에서 계약 명의신탁의 경매는 매도인, 즉 다시 말하면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소유자가 매도인이에요. 예. 낙찰받은 자가 바로 을이 매수인이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1번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체크요. 유효이다 틀렸어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은 약정 모두 무효예요. 단 하나도 유효는 없어. 경매도 계약 명의신탁이라. 2번이요. X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갑이다 틀렸죠. 여백의 을. 3번 X토지를 신탁자 갑이 제3자 병에게 체크 매도요 하는 계약의 체크요.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신탁자 갑이 소유자도 아닌데 제3자 병과 매매 계약한 건 유효하잖아요. 유효하다. 네 번째, 신탁자 갑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체커 거처분대금까지요. 을 신탁자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가로 유효다. 틀렸어요. 매수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탁자가 지시해서 또다시 처분하고 처분하는 대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약정하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정도 무효다. 그 다음 5번이요. X토지의 소유자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커 알고 있던 경우까지요. X토지의 소유자란 말이 경매 절차의 매도인 말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도인인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매수인, 낙찰자를 자기 의사대로 정할 수도 없고 경매 절차는 적법하기 때문에 소유자, 매도인 갑은 악이라 해도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야 돼요. 예. 수탁자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명의 등기 을 명의 등기 이전은 유효하다 이 말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예. 자, 넘기시고 16번이요. 2010년 친구 사이인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커 수탁자인 을이 매수인으로서까지요. 병소유 X토지를 매입하고 체커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까지요. 문제처럼 수탁자를 적시 안 해도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명의로 등기했다고 말하면 을이 수탁자예요. 그리고 을이 매수인이니까 계약 명의신탁이잖아.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1, 2, 3, 4를 묶으시고 다소 반복이지만 빨리 해볼게요. 1번 약정의 체커, 무효의 체커. 2번 병이 체커요. 매도인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체커 알고 있었던 경우까지요. 경매와 차이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매도인 악이라면 약정, 등기, 매매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을 명의의 이전 등기의 체커, 무효의 체커. 그러니까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매도인 병이다. 됐죠? 예, 3번 만약 동그라미 경매요. 경매로 인하여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체커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까지요. 병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말은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병이 체커요. 매도인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체커 모르니요. 선의의 매도인 병,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로 가야죠.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2, 3, 4를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5번 수탁자 을이 토지를 제3자 정에게 처분한 경우 정이 가로 선인 경우에 하나여 가로하고 하나여의 X 선악 불문이죠. 예.
그 다음 18번 해볼게요. 2015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그 후 체커 갑은까지요.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의 체커요. 병에게 부탁하여 체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그럼 첫째 줄에 을 위에는 수, 그리고 갑 위에는 신탁자가 매매했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야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약정, 등기 모두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매도인 병에게 있어. 그러나 매도인 병과 신탁자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되겠습니까? 예. 틀린 것 1번이요. 13 묶으시고 체커 1번. 매도인 병은 체커요. 수탁자 을에게 X토지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있다의 체커요. 병이 소유자니까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있고 애초에 등기도 됐던 자잖아.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이요. 병은 체커요. 수탁자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묶은 이유는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자, 2번이요. 신탁자인 갑은 체커요. 다시 체커, 매도인 병에게까지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이요. 갑은 체커요. 수탁자 을에게 체커 부당 이득 반환을 원인으로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즉 4번은 없다의 체커요. 그래서 틀렸다. 자, 옳잖아, 없다가. 왜냐하면 계약명의 신탁에 수탁자 을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매수자금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 을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부당이득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5번 신탁자 갑은 체커요.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까지 체커요.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거꾸로 읽었네요. 신탁자 갑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병을 대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틀렸다고. 없다의 가로하고 X요. 소유자인 병이 말소 등기하면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 갑이 소유자 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데, 소유자 매도인 갑이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신탁자 갑이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신탁자인 갑이 소유자 매도인 병을 대위하여 무효인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다고. 넘기시고 20번이요. 자, 갑과 을은 묶어볼게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하였다까지 묶으시고 하였다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갑을 간의 내부 관계는 단독 소유예요. 근데 공유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엇이다? 공유다. 틀린 것 1번 상호명의 신탁하고 있다. 2번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은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예요. 그러므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체커 제3자 병의까지요.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 병이니까 외부 관계잖아. 공유기 때문에 공유물 보존행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체커 갑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야죠. 예, 외부 관계예요. 3번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체커 제3자 병의까지요. 제3자 병 외부 관계 공유입니다. 예,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체커 갑은까지요. 자, 언더라인 안 할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대응한 비율 한도 내에서만 만에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손해배상 청구. 2번, 3번은 공유할 때 배웠잖아요. 외부 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상호 명의 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이는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단독 소유지 공유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체커 공유물 분할까지요. 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의 가로하고 X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내부 관계 그리고 3번 4번 묶으시고 외부 관계 5번에는 내부 관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갑을 내부 관계는 단독 소유고 제3자에 대한 관계 외부 관계는 무엇이다? 공유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21번이요.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틀린 것 다툼 판례 1, 2 묶으시고 다소 반복적인 요소지만 한 번 더 해보자는 취지요. 내부 관계는 단독 소유죠.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반복이요. 2번 갑의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하여 을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갑을 내부 관계잖아요. 그 단독 소유니까 갑은 체크요. 언더라인 소유권의 기한까지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안 되는 분은 거기에 내부 관계 적으시고 내부 관계는 단독 소유라고. 그러니까 을이 갑이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을이 방해하면 갑이 소유권을 침해당했잖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는 말. 3번 을의의 체크요. 특정 구분 소유에 대한 제3자 병의까지요.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럼 거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면 되지. 외부 관계라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제3자가 방해 행위했다면 외부 관계는 공유니까 채커 갑언요. 다시 채커 제3자 병에게까지요. 공유물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없다에 가로하고 X. 마지막에 왜 이렇게 적으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 신탁은 갑을 내부 관계는 단독 소유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 외부 관계는 공유다. 되겠죠? 예. 그리고 4번이요. 상호 명의 신탁이 종료가 된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갑과 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생관계란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갑이 채권, 갑이 자신의 구분 소유지에까지요. 자기가 구분 소유, 단독 소유하는 토지에 Y 건물을 자신이 신축했다면 내부 관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갑으로 일치하고 있잖아요. 되겠죠? 그러므로 채커 을이까지요.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토지 지분을 취득하면 Y 건물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채커 성립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성립, 동일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돼.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지 않는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말은 내부적으로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갑이 건물 지었다는 말이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성립 안 한다로 간다고. 그럼 실명법은 22번은 반복이야. 예, 집합건물법 좀 볼게요. 예, 392페이지요. 자, 1번 털린 것.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입니다.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실을 구분 소유할 수는 없어요. 2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판례 변경이요.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소유자가 구분 행위하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물리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 물리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구분 소유권 성립 안 한다는 말입니다. 4번 5번 묶으시고 4번 전반부의 공용 부분의 지분 체크요. 5번 마지막에 대지 사용권 체크. 4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5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정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언제나 전유 부분과 일체로만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예요. 그런데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분리 금지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분리 금지다.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지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지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구별하라는 취지. 세 번째, 집합건물법 공용 부분 옳은 것. 1번 중앙의 규약상 공용 부분 가로하시고 모두의 가로하고 둘 다 X예요. 예,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합니다.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 뜻에 등기해요. 등기법 시간에 배웠을 것. 자, 2번이요.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체커 객관적인 용도예요.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것이 판례예요. 3번은 반복이고 공용 부분은 절대 분리 금지예요. 뭐 전원이 동의해도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공용 부분 체커의 관리비와 가로 그 연체료예요. 특별 성계인에게 성계한다. 연체료 때문에 틀렸어요. 집합건물법은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연상하면 돼요. 만약 제가 아파트 101호 소유자였었다가 관리비 연체해놓고 집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매수인 특별 성계인이 관리비도 성계하는데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성계 안 한다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 성계예요. 그렇지만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특별 성계인이 성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성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면 이번 달에 관리비 납부가 어디서 한번 봐보세요. 한쪽은 전유 부분, 한쪽은 공용 부분 이렇게 내역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하면 차변, 대변 이런 거 배운다고. 그걸 작성할 줄 알아야 관리인을 하거든. 되겠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한쪽에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 내역, 한쪽에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 내역을 따로따로 내역을 작성해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특별 성계인, 매수인 등이 성계하지 전유 부분은 성계한다 안 한다? 그렇지만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성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성계 안 한다고. 되겠죠? 예. 그 다음 5번이요. 자, 이 5번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공용 부분을 시효 취득해버리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분리되는 결과가 되는데 시효 취득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4번은 반복, 5번도 마찬가지. 자, 6번을 확인할게요. 예, 관리단, 관리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관리인을 선임할 때 관리단 집회 소집, 즉 괴체 없이 체커 서명 결의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도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집합 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는 모두 서명 결의가 가능해요. 서명 결의는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직접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당사자가 찬성 반대를 외치는 거하고 종이 쪼가리에 찬성 반대를 적는 게 신뢰도가 같다 다르다? 달라. 그래서 서명 결의는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각 5분의 4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재건축 결의도 서명 결의 가능해요. 각 5분의 4 이상이에요. 서명 결의 가능합니다. 엄청난 재건축 결의도 서명 결의가 가능한데 허접한 관리인 선임이 서명 결의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집합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가 재건축 결의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101호를 소유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잖아요. 되겠죠? 그것도 서명 결의가 가능한데 이런 게 서명 결의가 안 될 이유가 없지. 그 말입니다. 자, 2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말라 결의했는데, 결의가 3개가 있어요. 통상의 집회 결의 각 과반수요. 그리고 특별 결의가 중요한 게 2개 있어요. 각 4분의 3 이상, 각 5분의 4 이상, 3분의 2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가중치를 몇 분의 몇 이상 이런 걸 정하고 있다는 말은 반대하면 효력 없으면 무조건 반대하면 찬성한 사람끼리 흔들고 있겠네. 되겠죠? 반대한 사람한테도 당연히 효력이 있지. 결의만 되면. 3번째요.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게 무엇이다? 관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요. 첫째 줄 마지막 관리인은 직권으로 가로하시고 직권 밑에 X요. 둘째 줄 전유 부분 체크, 사용 체크, 금지 체크요.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한다고 관리인이 찾아와서 띵동 당신은 오늘부터 101호 사용 못합니다. 이런 권리 있으면 지금 저는 강의 안 하고 주택관리사로 가고 싶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네. 관리인이 부녀회장을 제일 겁내는데, 속된 말로 관리인이나 그 경비들은 구분 소유자들을 갖다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요.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가 뭐라고 지 마음대로 사용금지를 청구하느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야 해요. 되겠죠? 예. 관리단 집회 결의인데 각 5분의 4 이상 3개를 기억합니다. 각이란 이야기는 머리수도 세고 지분도 센다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 결의는 3개밖에 없어. 재건축 결의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했던 서명 결의하고, 공용 부분이 멸실됐는데 복구하는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차라리 재건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3개만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통상의 집회 결의하고 각 4분의 3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하면 특별 결의, 중요하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 결의. 통상의 집회 결의는 보통 결의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만약 제가 101호 소유자인데 구분 소유자들이 결의해서 사용 못하도록 해. 101호를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각 4분의 3이라고. 5분의 4 이상 3개 기억하고 나머지 결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 결의, 각 4분의 3 이상, 중요하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 결의, 각 과반수. 됐죠? 네. 관리인 선임, 이런 건 그다지 구분 소유자에게 돈이 든다 안 든다? 돈 들면 중요, 돈 안 들면 안 중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관리인 선임 이런 건 통상의 집회 결의예요. 그 다음 5번째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체크요. 그 대지 밑에는 법정이라 적으시고, 건물이 있는 대지가 법정 대지고 건물이 없는 대지는 규약상 대지예요. 법정 대지는 절대로 분할하지 못해요. 규약상 대지는 분할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든다면 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놀이터를 제법 크게 만들거든. 근데 나중에 설럼화되고 어르신만 살면 놀이터가 크게 필요 없잖아요. 확 줄여버려서 분할해서 처분해버릴 수도 있다 없다. 그건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건 규약상 대지. 건물이 있는 대지는 무엇? 법정 대지. 법정 대지는 절대로 분할 못합니다. 그래서 있다가 틀렸어요. 근데 건물 일부가 멸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건물이 없는 대지가 돼버렸다고. 그런 걸 간주규약 대지라 말이에요. 규약상 대지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있으면 법정 대지, 없으면 규약상 대지. 7번이요.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이게 몇 해 전에 들어온 겁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참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일부 아파트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자를 점유하는 자라 말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놨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 그럼 관리단 집회 결의하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잖아. 그럼 강남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자에게 대신 결의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들어왔다고. 이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대신 결의할 수도 있다 없다? 물론 구분 소유자의 성락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 말이 1번이요. 구분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성락해야 됩니다. 성락 안 했는데 겁도 없이 임차인이 지가 가서 결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관리단 집회결의 소집 통지 받으면 내용 보시잖아요. 이건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판단되면 전화해서 임차인한테 가서 찬성 반대 결의하고 오라 하고 성락하면 되고, 중요한 거 내가 직접 가야 되면 성락 안 하고 직접 가면 되지. 그래서 사실은 이건 한번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으면 모르세요. 2번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구분 소유권을 포함해 체크요. 구분 소유자 체크 전원이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는데 아직 아파트라면 분양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전원이다. 그 다음 3, 4 묶으시고 3번 관리인 체크요. 관리인 혹시 우리 아파트 소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임차인 등이라도 가능하고 딴 데 살아도 되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그리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첫째 줄 4번의 첫째 줄 중앙에 위원 체크요. 가로 점유하는 자 가로 X요. 정리. 현행법은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모 여배우가 거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집에 있다가 관리비 통지서 나오면 막 혼자서 분석을 했다고. 경기도지사고 바람이 났는지 말았는지 몰라요.
김모식이요. 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가만 들여다보고 보니까 허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냄새가 나요. 특히 입주자 대표자의 대표하고 부녀회장하고 관리인하고 짝짝꿍해서 막 장난을 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딴지를 걸고 계속 싸웠다고. 그래서 관리인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가 무엇이다? 관리위원회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필요하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관리인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구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감시감독하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만 하지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위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소유자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인이 그렇게 짝짝꿍하고 부정행위를 한다면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101호 소유자가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관리인한테 그냥 니 그만둬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어디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체크요. 각 구분 소유자는 체크, 법원에 체크요. 101호 소유자도 김모식이처럼 그 여배우도 관리인을 그만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디에 청구해야 돼? 법원에. 지 혼자 관리사무소 문 열고 요구해봐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으로. 그 다음 8번이요. 예, 집합건물법 틀린 것. 예, 1번은 반복이에요. 2번 규약은 체크요. 마지막 변경 체크요.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통상의 집회결의가 있고 특별결의가 있어요. 통상의 집회결의는 각 과반수, 특별결의는 각 4분의 3 이상이 있고 각 5분의 4 이상이 있어요. 5분의 4 이상 3개 기억합니다. 재건축 결의, 서명 결의, 공용 부분이 멸실되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돼. 그때 복구할 때는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중요하면 특별결의 4분의 3 이상. 중요하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결의. 그럼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규약이 변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속한다고. 중대하기 때문에 각 4분의 3 이상이에요. 각 4분의 3 이상 5개 있지만 암기하지 않아요. 특별결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각 5분의 4 이상을 미달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의 체크요. 유효해야만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이 생기지. 무효라면 매도 청구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재건축 결의 한번 보자고요. 집합건물법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민사특별법 제일 뒤에 예, 51페이지요. 재건축 절차라 되어 있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결의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가 됩니다. 재건축 결의가 된다고 반대한 자들을 바로 제외는 못하지. 제가 반대했어요. 근데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면 제가 변심을 할 수도 있잖아. 변심이란 표현은 괜히 반대했네. 다들 찬성하는 거 보니까 참여하는 게 나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가 되면 반대자에게 촉구하라 돼 있어. 촉구라 말을 달리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 최고, 촉구는 폰 날리면 안 돼.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만 한다. 2월 이내
참가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 회답해달라고 서면으로 최고 촉구해야만 해. 근데 이 원래 대답이 없다면 원래 반대자잖아요. 반대자가 대답 안 한다는 말은 마음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고. 그럼 참여를 안 하면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해야 되니까 개똥이 엄마 101호 팔고 이사 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그래서 회답을 하지 않는다면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그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한다고. 공시지가 아닙니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공시지가냐고. 시가지. 시가로 매도 청구해요. 그런데 그 개똥이 엄마가 재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재매도 청구란 이야기는 재건축 결의가 되고 2년 이내 철거 공사도 착수하지 않는다면 개똥이 엄마가 너희들 재건축한다고 나한테 매도 청구하고 이사가라 해서 이사 갔더만 아직 철거도 안 했나 하고 다시 팔아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요. 가볍게 보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조금 전에 그 말이고 8번에 5번이요. 자 묶어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특별 성계인에게 거의 체납 관리비를 성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까지요. 자 체크 공용 부분 체크요. 관리비에 하나요 한 해 동그라미 유효하다. 전유 부분은 특별 성계인에게 성계한다는 규정 효력 없어요. 공용 부분만 유효하다. 그 다음에 9번이요. 옳은 것 1번이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않는에 체크요. 둘째 줄 공용 부분에 체크요. 아무리 규약이 없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2번이요.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상대 분리 금지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라 해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한다 못한다? 못해. 규약으로만 달리 정할 수 있어. 세 번째, 첫째 줄 마지막 등기하지 않으면까지요. 둘째 줄 전반에 모른 채까지 체크요. 그리고 마지막 제3자에게 체크요. 정리.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은 정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재건축 결의할 때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애초에 주거용 건물이었지만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든 상업용 건물로 재건축하든 그 용도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집합건물법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미안합니다. 1번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체크 정당한 사유 없이까지요. 주거 외 동그라미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축, 개축 행위할 수는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줄에 관리인 직권으로 가로하시고 X입니다.
아까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도 관리인이 직권으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직권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관리인이 뭐라고요? 아파트 같으면 관리인은 주민들의 눈치 보기 바빠요. 혹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 쫓겨나는데, 직장인데 직장이에요. 지가 직권으로 건방지게 이런저런 주장은 한다 못한다? 못해요.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유 부분 체크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 체크요. 그 다음에 4번 공용 부분 체크, 사용 승인일 체크요. 자, 정리.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현행법은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라고 개정했어요. 과거에는 분양자만 책임을 지다가 분양자와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담보 책임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하자가 있거나 지방공사의 하자가 있다면 존속기간은 10년이에요. 근데 뭐 나머지 5년 이내 범위 내 이건 필요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몇 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년 내. 근데 언제부턴가 기산일이요. 공용 부분은 사용해도 좋습니다라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지만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이 아닙니다. 사용 승인이 나도 101호가 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소유자도 없는데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전유 부분은 101호라면 101호를 구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몇 년이다? 10년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 5번은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만약 있다면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자의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파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12번입니다. 이제 한 두 문제 하면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한 5분만 참으십시오. 미안합니다. 날마다 길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2시 절대로 안 넘길게요. 자, 12. 집합건물법 틀린 것.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는 없고, 각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한다고 왜 그래요? 이러면 싸움밖에 더 되느냐고요. 법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계속 새벽에 피아노를 쳐 찾아가서 띵동하면 싸움 난다고. 대표적인 예로 층간소음이요. 그것 때문에 뭐 심한 사건도 생겼잖아. 각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면 싸움밖에 더 나느냐고. 그럼 누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행위정지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조용히 조심스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또 나서기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나서기라고 말해.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나서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모이면 나서기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 말해.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대표성을 부여해 준다고. 그럼 개인으로 시비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감정은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하잖아. 위층에서 퉁퉁거리도 아래층에서 올라가서 띵동하고 욕하면 안 돼. 살인사건 나. 누가 가서 하지 말라 해야 된다? 관리인이나 나서기가. 그 말입니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를 저는 나서기라 말합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나서는 게 아니고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나서기를 정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각 구분 소유자는 못해요.
그리고 2번 설명드렸고 3번이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건축 결의할 때도 각 5분의 4,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각 5분의 4, 재건축 결의도 서명 결의 가능하고 내용을 변경할 때도 서명 결의 가능하다. 서명 결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모여서 종이 작성하면 얼마나 웃기느냐고. 모였다면 찬성 손드세요, 반대 손드세요 하면 되지. 서명 결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란 말이 틀렸어요. 되겠죠? 예. 그 다음 5번 설명드렸고 자 4번이요. 5번 재건축 결의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용 분담이에요. 가령 제가 노후화된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재건축할 시한이 됐다고. 그럼 재건축 결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 3억 든대요. 내 주머니에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고민한다고 3억을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액수는 제 마음대로 이야기했고 되겠죠? 비용 분담이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 결의할 때는 나중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지 않을 만큼 확실히 정해서 결의해야만 해. 그렇지 않다면 재건축 결의 효력이 없어요. 비용 분담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8평이 재건축되면 몇 평을 받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비용 분담하고 몇 평하고 생각해 본다고. 참석하는 게 참여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18평을 재건축하면 몇 평 받는지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의 등기부 표제부 보면 알 수 있어. 대지 사용권이 좋아야 된다. 대지 사용권을 보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사든지 말든지 해야 돼. 잘못하다 과장되게 18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받았는데 15평 주는 것도 있어. 대지 사용권이 안 좋은 것은. 근데 막 70, 80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 오래된 대지 사용권이 좋은 아파트는. 그 말입니다. 그게 5번이요. 재건축 체커 비용 분담액까지요.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안은의 체커요. 재건축 결의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16번하고 마칠게요. 예, 집합건물법 틀린 것은 1번 설명드렸듯이 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것이지 둘 수의 체크야. 두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어요. 정기의 체크요. 과거의 규정은 추상적이었어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장난을 쳐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중대한 공사 있어. 그래서 대표자하고 분여회장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적업자하고 담합을 해서 공사비 뻥튀기 했어. 그리고 구분 소유자한테 분담을 시켜버렸어. 별로 문제 안 생겨요. 대규모 아파트는. 분담이 돼버리니까 부담액이 적어지거든. 별 관심 없는 게 대부분이라. 모 여배우를 빼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빙땅 해먹기 좋지. 그 100%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먹었어요. 거의 관리위원회까지 들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큰 해먹는 일이 생기면 관리단 집회를 뒤로 밀어버린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일정 시한을 못 박아버렸다고. 과거처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라고 1년 동안에 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라고 법을 개정을 해버렸어. 그럼 옛날만큼 막 그렇게 1년 안에 지 맘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켰다. 그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혹 과거의 법률 그대로 서술하면 틀려요.
매년 일에 일정한 시기 이렇게 오면 틀려요.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개정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타성에서는 못 벗어날 거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 옛날에는 안 해먹는 데가 없었대. 최근에는 워낙 통제하는 기구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정화될 거예요. 최근에는 바른 분들은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대표자를 잘 뽑아야 돼. 여러분 같은 분을 뽑아야 돼. 그래야 안 하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